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 42분입니다. 미국 증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아는 일단 그런 흐름을 잘 못 따라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유럽도 일단 그런 흐름 잘 못 따라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저항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은 레벨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항이 얼마 없어서 이제 신나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는 한 달 전에 만들어놨던 저항을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그래서 미국의 독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유럽도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요. 유럽을 보시면 오늘은 일단 좀 갭상승 출발해서 비교적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비교적 좀 큰 갭상승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독일 증시도 지금까지 지난 3거래일 정도 만들어놨던 저항을 아마 돌파한 척 하면서 시작하는 걸 거거든요. 일단 좀 더 오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조금 더 오른다고 해도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만들어놨던 저항을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좀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자리들까지 이제 거의 다 도달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증시는 사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이제 굉장히 큰 그림에서 어떤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너무 좋으나 이 중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1년 뒤로 돌려보면은 이 자리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하방 베팅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디어가 이 정도 자리에 왔으니까 네가 계속 손쉽게 올라갈 수만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되긴 합니다. 그죠? 뭐 여기 중요한 저항이 왔기 때문에 나는 하방 베팅을 지금 한다. 이건 아닐 수 있고요. 뭐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서 부담스러운 자리에 왔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한 달 전에 만들어놨던 저항을 못 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이제 역사적인 고점, 1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 저항의 영향권에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뭐 사실 오늘도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슈가 아예 없던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항상 진행 중이긴 하죠. 뭐 그죠? 제가 영상에서 매일매일 모든 걸 다 언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잔잔한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에서 뭐 무슨 뭐 부동산 회사 뭐 완다 뭐 아니면 헝다 이런 회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혹은 뭐 아니면은 한국의 새마을금고가 뭐 박살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딱히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서, 제가 판단하기에 중요하게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런 건 언급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뭐 헝다니 뭐 완다니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 당장 영향을 미쳤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을 미쳤다는 건 인정합니다. 새마을금고, 뭐 완단이 뭐니 또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또 언급하지 않은 이슈들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심지어 최근에 장마였지 않습니까? 이런 장마도 사실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는 일단 제 기준에서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는 패스, 그런 거는 없었던 일로 넘어가고, 그런 거를 이야기할 바에야 차라리 조금 전에 발표된 영국 물가지표를 언급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의 관심은 어쨌든 아직까지 뭐 긴축, 물론 이제 긴축 우려라는 악재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긴축이란 재료가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죠. 투자자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물가지표, 차라리 이런 게 그런 이슈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국 물가지표가 한국 증시 폐장 직전에 오후 때 발표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것도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차라리 이런 것 때문에 장 막판에 한국 증시가 조금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저는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정도 알고만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요즘에 사실 시장에 이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실 뭐 긴축이고 기업 실적이고 그런 것도 사실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가장 핵심적인 건 지금은 이제 투기적인 요인이 가장 세계 증시의 영향에
가장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적인 요인이요. 뜨겁게 달아오른 수급, 뜨겁게 달아오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투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또 뭐 이게 뭐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뭐 시장 뭐 분위기가 좋다, 뭐 심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뭐 심리가 좋고 분위기가 뜨겁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진 거다. 뭐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다라고 뭐 딱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그런 요인들이 좀 요즘 시장의 움직임의 핵심인 것 같다. 솔직히 기업 실적이고 인플레고 이제 별로 시장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제 생각에 단기적인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2번씩 지금 저와 항상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차라리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중요한 뭐 7월 중순에 FOMC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면 뭐 오늘 밤에 뭐 발표가 되는 테슬라의 실적이라든가 뭐 아니면 진짜 주요 기업들 있죠. 지금까지 대장 누굽니까? 애플의 실적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게 발표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사실 뭐 그런 거 없죠. 지금은 사실 뭐 딱히 중요한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만 좀 중점적으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기술적인 이야기가 더 핵심인 것 같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긴축이고 뭐 기업의 실적이고 뭐고 간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의 증시는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정고점을 넘냐 못 넘냐 이제 거기서 깔딱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증시는 이제 지난번 워낙 급등에 대한 그런 피로감이 좀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1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전고점의 영향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그죠? 훨씬 좀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한테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타이밍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의 포지션은 항상 뭐 기다리자 뭐 이런 거였죠. 기회를 기다리자 그런 거였는데 오래간만에 진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잡다한 이야기 좀 했었고요. 하여튼 오늘 뭐 특별한 거 없다. 하여튼 영국 물가지표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좀 시장은 안심을 했다. 근데 이게 안심할 거리냐 이게 코어 CPI가 6.9인데 이게 정상이냐 싶죠. 아직 유럽은 한참 멀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은 최근에 달러가 약했던 것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잠시 후에 또 유로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이것도 좀 잘 보시면 좋겠죠. 이것도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그냥 투기적인 요인이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말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유로존의 코어 CPI는 예상치가 5.4입니다. 5.4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미국만 인플레가 좀 잘 잡히고 있는 편이긴 하다. 역시 미국이 최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점이긴 합니다. 오늘 뭐 다른 지표들도 발표가 되긴 되는데 딱히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저녁에 미국 증시를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된다. 이게 제 생각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늘 밤은 이제 별로 그냥 뭐 딱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을 것 같다 싶긴 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 없으면 미국 증시는 이제 달리는 날이죠. 계속해서 더 상승하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날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막을 건 없습니다. 그죠? 머리 위쪽에 일단은 뭐 물론 1년 전으로 돌려보면 이제 무거운 저항이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저항이 없는 신고가 영역이다. 일단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급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볼린저 밴드와 5일선 사이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여튼 급등이 가능하다. 하여튼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든지 장대 음봉 이런 것도 사실 등장은 할 수 있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언제든지 장대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도 들이대야 된다 이건 아니고 장대 음봉은 등장하면 그 이후부터 열심히 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오늘 밤에도 일단 특별한 이슈 없으니까 저는 편안하게 볼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거면 차라리 내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 보고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오늘 밤은 조금 좀 빨리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독주 중이고 기술적으로 너무 좋고 저항도 없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은 이거는 뭐 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증시들도 좀 살펴볼 건데, 근데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다른 나라들은 뭐 상승이 자연스럽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좀 다들 부담이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좀 하나씩 일단 보자면은, 뭐 일단 아시아 증시 좀 먼저 볼까요? 일본 증시부터 좀 먼저 보자면 이런 그림이죠.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번에 이 중요했던 자리들을 붕괴시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반등하는 건 인정인데, 네가 이번에 반등했는데 지난번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전고점을 넘진 못할 거야. 그래서 너는 뭐 여러 가지 그 다중고점형을 만들면서 꺾일 수 있을 거야라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네, 아무튼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확실히 미국 증시의 독주다. 예, 확실히 차트가 많이 좀 얼그러지고 있다. 많이 좀 모양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미국 증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저의 느낌은 그래요. 그죠? 큰형님 대장은 막 지금 이제 오버슈팅 진행 중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동생들은 이 큰형님이 오버슈팅을 하니까 하락하진 않고 버티는데, 버티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다중고점형 혹은 뭐 쌍고점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점 패턴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큰형님이 여기서 큰형님이 주춤하거나 쓰러질 때 세계 증시 나머지 동생들은 여기서 이제 쫄딱 미끄러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좀 약하다, 예. 일본이 확 약해졌다, 뭐 이런 점들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중국 증시도 뭐 보시면 일단 조금 좀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이죠, 그죠? 중국 증시는 뭐 이미 뭐 추세적으로 약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다. 뭐 헝단이 완단이 이런 것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고, 뭐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을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영향으로 일단 중국 증시는 일단 하락을 일단 하여튼 하락 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로선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물론 뭐 예전에도 다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이 중국 부동산은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좀 어떤 압력을 좀 많이 빼왔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폭탄이 갑자기 빵 터지면은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 충격이 크죠. 어떤 뭐 물풍선으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풍선 안에 압력이 빵빵하게 꽉 차 있어요. 한 번에 빵 터트리면 이거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 큰 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국 정부가 저는 비교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헝다고 완다고 이런 친구들, 사실 부동산 뭐 헝다고 완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몇 년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빵 터트린 게 아니고 구멍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뚫어가지고 이미 압력을 좀 많이 빼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뭐 약간 연착륙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엔 그래요. 하여튼 올해 3월달처럼 미국 은행들처럼 한 번에 뭐가 빵 터져야지 충격이 큰 거지, 한 번에 빵 터뜨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쩌면 이미 중국 부동산 뭐가 그런 안 좋은 문제는 이미 이런 중국 증시의 박스권 이런 데에 다 녹아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하여튼 뭐 반영이 되고 있어서 뭐 중국 증시 약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습이죠. 예, 독일 증시가 지금 갭상승 출발 예정인데, 이게 갭상승을 출발하면 아마 여기 만들어놨던 지난 3, 4거래일 동안 확인했던 저항을 시작부터 돌파한 척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일단 추가 상승 시도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추가 상승을 하겠다면 일단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저항이 걸려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생들은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저항들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체크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장중에 있었던 일들은 영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 금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금리는 좀 떨어졌는데 재밌는 게 달러는 또 조금 좀 오르더라고요. 금리가 떨어진 건 증시의 호재죠, 그죠? 근데 일단 지금 달러가 오른 거는 또 이런 건 또 증시에 또 별로 좋은 요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영국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조금 둔화한 게 이게 달러가 오를 만한 요인인가? 좀 약간 의문은 드는데요. 일단 뭐 사실 워낙 그동안 달러가 많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영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할 것을 이미 달러 인덱스는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이슈 이후에 양봉을 좀 보이고 얘가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그죠?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원칙적으로는 이거 의미 있는 반등도 아니긴 하나, 근데 이 저의 경험상은 그렇다. 경험상은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시켰다가 변동성을 확 죽이고 3, 4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으면은 이러다 또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저는 일단 종종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건 이제 좀 근데 사실 자주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니라 강하게는 이야기를 못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반등을 하고 싶으면 장대 양봉을 빵 뽑아주면서 하루 이틀 만에 올라와야지 이게 사실 의미 있는 반등이고 그런 거거든요. 뭐 물론 패턴이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패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이 가능성이 좀 평상시에는 좀 잘 안 보인다. 조금 좀 가능성 낮은 패턴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일단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이 엄청난 달러 약세에 더해서 엄청난 슈팅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 방향 전환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도,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높은 가능성으로 보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좀 살살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원달러 환율에도 비슷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그죠? 그 영국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보시다시피 환율 오히려 조금 더 반등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코스피도 조금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아래 꼬리 살짝 달긴 달았죠. 영국 물가지표 발표 나온 이후에요.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정도 일단 체크만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좀 살펴봤고, 그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한국 증시는 오늘 그 굉장히 어떤 하락에 유리하게 잘 움직여 준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요, 지금 한국 증시 코스피가 이 정도 움직여 줬으면은, 이런 거는 이제는 이제 지난번에 3, 4거래일 동안 이러한 움직임을 믿고 이제 강하게 해볼 때죠. 그죠? 강하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하방 베팅을 세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이제 지금 세게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지난 1년 반 동안 하락했던 코스피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는데, 이 상승 추세로 전환 자체가 모조리 다 속임수일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하락으로 완전히 다 전환이 되면서 엄청난 시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그런 결정적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 6개월, 7개월간의 상승이 다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어서 하방 베팅 할 거면은 기왕 해보시는 김에 좀 조금 찔끔찔끔이 아니고 왕창, 그죠? 비중을 좀 많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일단은 어떤 그런 진입의 근거는 확인을 했고 등장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조금 공격적이셨던 분들은 아마 뭐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했을 때부터 아마 열심히 코스피 하방 포지션 진입을 하셨을 거고, 그건 이제 조금 공격적인 플레이인 거고, 앞으로 오늘의 음봉을 보고 천천히 이제 해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신호가 등장했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선물 348 혹은 뭐 선물 347 이런 자리가 넘기 어려운 저항임이 일단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 강한 건 미국이 강한 거고 코스피는 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강하지 않다라고 4거래일 동안 확인을 한 겁니다. 미국은 한국이 아니죠. 한국과 미국은 일단 엄연히 다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와야 될 자연스러운 모습들 다 나온 겁니다. 그죠? 일단 지난번에 코스피는 이미 하락 추세로 한번 전환을 왕창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 여기를 못 넘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거고, 일단 그 예상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우리가 했던 생각대로 여기서 하방 베팅 하고 싶으면 이제 할 만한 근거가 등장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시면 되겠죠. 용기 있게 평상시처럼 그냥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항 확인했다. 물론 이제 이 약간 슈팅성 이런 게 좀 껴가지고 그래도 여기를 넘어서는 굉장한 어떤 큰 힘을 보여주긴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오버슈팅이 맞고 빨리빨리 되돌리기만 한다라면 어쨌든 거대한 의미 있는 저항 덩어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기술적으로도 전일 강력한 매도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오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부터 시작부터 땡 해가고 와르르 빠진 것도 아니고 미국의 상승에 힘입어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밀리면서 이 위쪽의 저항을 재확인하면서 그러면서 하락 마감까지 했죠. 이렇게 되면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움직여 준 겁니다. 이런 건 상방 포지션 더 위로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치명적인 마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신호는 등장했다.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다. 그죠? 우린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고, 더군다나 이 다중 고점형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한 셈이니까, 다중 고점형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까지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 한 숟가락 얹든지 두 숟가락 얹든지 하여튼 세게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짱 끼고 이제 기다려 보면 되겠죠. 뭐 기다려 봤는데 시장이 우리의 뜻을 맞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키면서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아니야 너 틀렸어라고 하면은 도망가면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풋옵션들도 당연히 보시다시피 무려 4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켰어요. 이거 시간 가치가 있는 옵션이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는 이쯤 됐으면 이제 급락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올라올 때도 급등을 했었고, 그러면서 텀벙텀벙 지지력을 안 만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이제 날개가 없어, 별로 지지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얼마든지 급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어요. 풋옵션을 봐도 급락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급락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상방 베팅 하신 분들은 위험 관리가 필요하겠다 말씀드리면 되겠죠. 하여튼 어떤 신호가 등장한 겁니다. 그죠? 뭐 제가 급락 이야기를 했다고 내일 반드시 급락할지 안 할지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뭐 급락할 준비까지는 돼 있다. 근데 이제 큰형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급락을 허용해 주실지 그런 건 이제 차차 확인해 보면 된다. 근데 우리 코스피는 준비를 마쳤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보시다시피 뭐 굉장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엄청난 급등입니다. 그죠? 이게 변동성 지수 이런 게 지금 그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 지수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지금 제가 못 보여드리겠는데, 변동성 지수 아마 환산하면 아마 변동성 지수도 뭐 상승을 하는 그런 엄청난 급등이긴 한 겁니다.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찍고 나가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2%나 초과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 있네요. 그죠? 굉장한 상승입니다. 물론 이제 좀 슈팅일 가능성, 그 와중에 코스피가 자빠지고 있고 그 와중에 환율이 양봉을 보이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조금 좀 의심은 가는데 뭐 싶은 뭐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을 잡으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 취객과는 싸우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술이 깨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야지, 당장 술 취해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술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약간 좀 비이성적인 그런 좀 슈팅성이 좀 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일단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인다. 이런 거에서 여기서 이성을 찾으면서 그래서 야 이격도가 너무 과하니까 나 뭐 여기서 하방을 들어간다.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 진짜 난 투기적으로 난 뭐 진짜 욕심이 크다 그러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내일 아침에도 이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가 이 상황에서도 갭상승 출발해갖고 저 위로 날아간다. 그러면 아마 내일 시초가가 어떤 하방 진입에 어떤 굉장히 투기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 정도는 하는데요. 내일도 만약 갭상승 한다면은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뭐 그렇다. 네. 그 증시 격언 뭐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죠? 뭐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죠. 하방 배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버슈팅은 뭐 팔아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가볍게 그냥 뭐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환율은 뭐 살짝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이라고 이야기하긴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것도 일단 분명히 근데 이 원화 강세는 멈춘 겁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일단 이 정도면 일단 멈춘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263원 이 정도쯤에서 어떤 약한 지지력 정도는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약한 지지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지금 일단 멈춘 거예요. 일단 원화 강세, 이 하락하던 게 일단 잠깐 멈춰 있는 거고, 70원 돌파 한착 해야 이제 다시 달러 매수의 근거가 등장한 거고, 달러 홀딩의 근거가 등장을 한 겁니다.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저도 뭐 여기다 대고 뭐 이거는 뭐 이거 언더슈팅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는 거고, 일단 하여튼 정석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고,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좀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그 환율의 하락세가 좀 멈춰 있는 그 정도인 거죠, 그죠? 하여튼 의미 있는 양봉이 나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움직이셔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까지 보면 다 된 거 같고요. 그죠? 뭐 코스닥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하루에 10몇 프로씩 올라가는데 9% BM이, 그죠? 근데 코스닥이 약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강하니까 강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꼭지점 잡으려고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애들은 약하죠, 그죠? 오늘 그 삼성전자는 이제 그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코스피하고 비스무리하게 여기 어딘가에도 저항을 확인했구나. 근데 여기 어딘가가 지난번 전고점 자리도 있고, 또 그리고 지난번 여기 고점도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중요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들 붕괴를 몇 번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삼성전자는 비중 축소를 이제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이제 기존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적당히 이제 그만 해야죠, 그죠? 이 정도쯤 했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왔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 뭐 그쵸, 하이닉스도 보시다시피 뭐 3중 고점형 완성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도 좀 강하긴 강합니다. 아직 뭐 어디 삼성전자처럼 어디 자리를 붕괴시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딘가 저항이 있음을 확인만 하고 있는 거죠. 3중 고점형 가능성 정도 약하게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어쨌든 뭐 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강하네요, 삼성전자보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겠죠. 오늘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는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고 뭐 그런 날입니다. 하여튼 달러가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지금 이제 하반 경직성 보이면서 더 이상 달러 약세를 멈추고 있는데, 오늘 밤에 뭐 그런 약세를 이제 딛고 좀 이제 강세로 좀 전환될 수 있으려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사실 좀 그렇긴 해요. 달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쯤 버텼잖아요. 이쯤 버텼으면 이제 이번엔 오늘 정도는 좀 올라주는 게 좀 자연스러운 날이긴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관건은 얼마나 올라오느냐죠. 이제 얼마나 많이 올라오느냐가 이제 그 달러가 이제 그 지난번 이런 자리를 뭐 검증하고 뭐 아니면 뭐 달러에 숨겨진 힘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겁니다. 오늘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고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잠깐 개장한 독일 증시 차트만 좀 보고 갈까요? 보시다시피 이렇다고요, 그죠? 시작부터 중요한 자리들, 중요한 저항들 다 돌파한착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일단 상승 이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어딘가 또 저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또 부담스러운 저항이다. 그리고 이 저항까지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죠? 하여튼 뭐 음봉이 뭐 어떤 하락 이야기 이런 건 음봉이 나오고 나서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에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겠고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